2026년 1월부터 18년 만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께 유리한지 불리한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62년생부터 1965년생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곧 연금을 받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 내셨는데 정작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작년 한 해에만 수천 명이 신청 시기를 놓쳐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사라졌는데요. 안내문을 못 보거나 자동 입금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바빠서 미뤘다가 놓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메모지를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에 달라지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첫 지급일은 언제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까지 전부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여러분이 지금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월급의 9%이지만 26년부터는 9.5%가 되며 다음 해에는 10%, 그 다음에는 10.5% 이런 식으로 매년 0.5%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지금은 월 13만 5천 원을 냅니다.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 내주는 구조로 본인 부담은 6만 7,500원입니다. 월 14만 2,500원이 되고 본인 부담은 7만 1,25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750원 더 내는 겁니다. 월급 350만 원이신 분은 지금 월 15만 7,500원에 본인 부담 7만 8,750원을 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월 16만 6,250원, 본인 부담 8만 3,125원이 됩니다. 한 달에 4,375원 더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33년까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월급 350만 원 기준으로 2033년에는 월 22만 7,500원, 본인 부담 11만 3,75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월 3만 5천 원 더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상황이 다르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십니다. 월 소득 200만 원이라면 지금은 월 18만 원을 납부를 하고 2026년부터는 월 19만 원, 2033년에는 월 2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월 8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월 소득 250만 원이라면 지금은 월 22만 5천 원이지만 2026년부터는 월 23만 7,500원, 2033년에는 월 32만 5천 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월 1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더 내기만 하고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41.5%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평생 벌었던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30년 가입하셨고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월 124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개혁 후에는 월 132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9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960만 원, 20년이면 1920만 원 차이입니다. 35년 가입하셨고 평균 소득이 월 350만 원이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월 160만 원 정도입니다. 개혁 후에는 월 170만 원 정도가 되며 월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장인은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납부를 하지만 나중에 받으실 연금은 월 8만 원에서 12만 원 더 많아집니다. 특히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내셨고 곧 받으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납부를 하면 훨씬 많이 받으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월 10만 원 가까이 더 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2026년부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별 안내를 보낼 예정이지만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2026년부터 매년 1월에 연금액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2025년 1월에는 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됐습니다. 월 100만 원 받으시던 분은 1월부터 102만 3천 원 받으십니다. 월 120만 원 받으시던 분은 122만 7,6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25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2%에서 3% 사이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7월에 몰아서 올려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연금 인상은 매년 1월에 적용되며 7월 몰아주기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내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평균 소득이 월 250만 원 기준입니다. 15년 가입하셨다면 월 60만 원, 20년 가입하셨다면 월 80만 원, 25년 가입하셨다면 월 100만 원, 30년 가입하셨다면 월 120만 원, 35년 가입하셨다면 월 1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67세 김성호 씨는 33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평균 소득은 월 31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월 148만 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33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지만 배우자도 2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내셨고 배우자는 월 95만 원을 받으십니다. 합친 금액이 월 243만 원입니다. 두 분의 생활비가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연금으로 충분히 충당되고 남은 53만 원은 손주들 용돈도 주며 가끔 외식하고 여행 경비로 모으신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69세 이정수 씨는 38년 동안 가입하셨습니다. 평균 소득이 월 380만 원이었는데 월 205만 원 받고 계십니다. 배우자도 35년 가입하셨고 월 168만 원 받으십니다. 합계가 월 373만 원으로 두 분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로 여행을 다니면서 명절 때는 손주들 세뱃돈도 넉넉하게 주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부부가 모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받으시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더 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생활비는 충분하고 여유 자금도 생깁니다. 그럼 내가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해서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내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핸드폰도 컴퓨터도 어려우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씀하시면 바로 조회해드립니다. 실제로 예상 금액을 조회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안심하셨다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알아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받을 나이가 돼서 확인했더니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다가 몇 년씩 늦게 신청하셔서 수천만 원 손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메모지나 핸드폰에 꼭 저장하세요.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이미 받고 계실 겁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고 생일이 3월 10일이라면 2026년 3월 10일에 63세가 되십니다. 그럼 생일 다음 달 4월 25일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되기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안내문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입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이 더 간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윤수 씨는 1959년생인데 62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모르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고 들으셨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우연히 동네 친구분한테 나 작년부터 국민연금 받는데 너는? 그때서야 알고 깜짝 놀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셨습니다. 상담원은 어르신 2021년부터 받으실 수 있으셨는데요. 3년 늦게 신청하셨네요. 최윤수 씨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월 95만 원이었고 3년이면 36개월 곱하기 95만 원은 3,420만 원이었지만 돈을 그냥 못 받으신 겁니다. 다행히 최대 5년 전까지는 소급 지급이 가능해서 3,420만 원을 한 번에 받으셨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명숙 씨는 1961년생으로 63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이 신청 시점이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2024년 초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는 우편물에 광고 전단지가 너무 많이 와서 중요한 우편물인지 모르고 그냥 버리셨던 겁니다. 2024년 10월쯤 되어서야 생각이 떠올랐고 급하게 신청하셨습니다. 생일이 2월이었고 3월부터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10월에 신청하셨으니 7개월 늦게 수령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5년 아니니까 소급해서 받으셨지만 만약 몇 년 더 지났다면 그 돈은 영영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신청을 안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내문이 온다고 하지만 못 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핸드폰 캘린더를 열어서 내 출생 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내 생일을 찾아서 다음 달 25일에 국민연금 첫 지급일이라고 적어두세요. 둘째, 생일 3개월 전부터 우편물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셋째, 만약 이사를 가셨다면 1355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세요. 안내문이 옛날 주소로 가서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우편물을 기다리지만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다섯째, 자녀분들이나 배우자한테 내가 몇 년도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꼭 챙겨달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면 소급 지급은 신청일 기준 최대 5년 전까지만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나이가 5년이 넘어서 신청하시면 5년치만 소급돼서 그 이전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2026년에 신청하시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치만 받으십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미루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하실 겁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는 나는 아직 일하고 있어서 늦게 받아도 되는데 그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 수령은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년 일찍 받으시면 연 6%, 2년 일찍 받으면 12%, 3년 일찍 받으시면 18%, 4년 일찍 받으시면 24%, 5년 일찍 받으시면 30%, 그리고 한 번 깎인 금액은 평생 그 금액으로 받으셔야 하고 나중에 원래 나이가 돼도 금액은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고 원래는 63세부터 월 12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58세부터 받고 싶다면 5년 빠르니까 30% 감액됩니다. 120만 원의 30%는 36만 원으로 84만 원을 받으십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기는 하지만 기본 금액은 84만 원 고정이기 때문에 평생을 저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60세부터 받고 싶으시면 3년이 빠르니까 18% 감액되어 120만 원의 18%는 21만 6천 원으로 98만 4천 원을 받으십니다. 그럼 조기 수령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 80.7세, 여자 86.6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74세 8개월보다 훨씬 오래 사십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조기 수령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평균대로 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가족력상 오래 못 사실 것 같거나 당장 생활비가 절실하신 분들은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소득이 2,84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18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연기 수령을 보겠습니다. 본래 받으실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늦게 받으실 수 있는데 1년 늦게 받으면 7.2%, 2년 늦게 받으면 14.4%, 3년 늦게 받으면 21.6%, 4년 늦게 받으면 28.8%, 5년 늦게 받으시면 36% 더 받으십니다. 이것도 한번 올라간 금액은 평생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시고 원래는 63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68세부터 받고 싶으시면 5년 늦어지니까 36% 더 받습니다. 100만 원의 36%는 36만 원으로 총 136만 원을 받습니다. 68세부터 136만 원씩 받기 시작하고 평생 136만 원입니다. 그럼 연기 수령이 유리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 63세부터 월 100만 원 받는 분이 68세부터 136만 원씩 받기로 했다면 63세부터 67세까지 5년 동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68세부터는 136만 원 받고 원래 나이에 받는 분은 100만 원으로 차이가 월 36만 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랫동안 산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하지만 그 이전에 돌아가시면 연기 수령이 손해입니다. 남자는 평균적으로 손해, 여자는 평균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기 수령은 조건이 없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거나 배우자가 연금 받고 있거나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연기 수령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으시던 연금의 60%입니다. 연기 수령으로 금액이 높아지면 배우자가 받으실 유족연금도 많아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67세 정수일 씨는 63세부터 월 110만 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었고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이 6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8세까지 5년 연기하셨습니다. 68세부터 월 149만 6천 원 받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89만 7,600원을 받습니다. 66만 원보다 23만 7,600원 더 많습니다. 정수일 씨는 배우자를 위해 연기 수령을 선택한 겁니다. 본인도 오래 사시면 더 많이 받으시니 유리하고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가 더 많이 받으시니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조기 수령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연기 수령은 건강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좋고 조건 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배우자 연금 유무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첫 번째는 출산 크레딧입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6년 1월 1일부터는 첫째 출산이면 12개월 인정을 해주고 둘째 출산하면 추가로 12개월, 총 24개월입니다. 그리고 셋째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총 42개월인 3년 6개월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보면 평균 소득이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자녀가 3명이고 실제로 20년 가입했다면 출산 크레딧으로 3년 6개월을 더 인정받아서 총 23년 6개월입니다. 월 80만 원에서 23년 6개월이면 월 94만 원 정도로 연간 168만 원, 10년이면 1680만 원, 20년이면 3360만 원 차이입니다. 자녀 많이 낳으신 분들이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점은 26년 1월 1일 이후에 낳은 자녀부터 적용되어 이미 낳으신 자녀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보다는 이 혜택은 현재 30대, 40대이신 분들이나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군복무 크레딧으로 지금까지는 6개월만 인정됐습니다. 실제로 18개월 복무하셨어도 6개월만 인정해 줬습니다. 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복무 기간만큼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었던 분 기준으로 실제 가입 기간이 25년이신 분이 군복무 크레딧 6개월 더 받으시면 25년 6개월입니다. 월 122만 4천 원인데 월 2만 4천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간 28만 8천 원, 10년이면 288만 원, 20년이면 576만 원 차이입니다. 이것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신 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전역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20대, 30대 남성분들이나 앞으로 군대 가실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십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곧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월 239만 6천 원, 2인 가구 월 394만 1천 원, 3인 가구 월 503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소득 200만 원이신 지역가입자는 지금 월 18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월 19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면 실제 본인 부담은 월 15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반영해주지만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135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감액 문제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작은 회사에 재취업하신 분들이 많은데 월급 300만 원에 국민연금도 월 9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 연금을 감액합니다.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90만 원 다 받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감액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정년퇴직 후에도 건강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일해서 돈 버는데 연금을 깎는다는 건 일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개선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취업자의 평균 월급은 약 280만 원으로 대부분의 재취업자는 월 510만 원 미만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의 재취업자가 연금 감액 없이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의 개선 효과를 분석해서 추가로 확대할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5세가 되시면 소득이 얼마든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로 63세 장현수 씨는 정년퇴직 후에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해서 월급 320만 원 받고 국민연금은 월 85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현수 씨는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게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일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이제는 감액이 사라진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동안은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더니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로 65세 이순자 씨는 28년 동안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며 월 108만 원 받을 수 있었고 기초연금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말하길 어르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은 17만 1255원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2025년 기준 34만 2510원이었지만 절반이 감액되어 실제로는 17만 1255원만 받았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05만 5060원 손해입니다. 이순자 씨는 화가 나서 28년 동안 한 달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기초연금 절반을 깎는다고요? 옆집 친구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다 받았는데 이순자 씨는 28년 내고 17만 1255원밖에 못 받아 성실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인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2025년 기준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 3,76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는데 감액 비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감액이 없지만 11년부터 20년까지는 기초연금액의 50%와 국민연금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만큼 깎입니다. 21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의 50%를 깎습니다. 복잡하다면 구체적인 예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9년이고 월 45만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34만 2,510원을 받고 감액이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15년이고 월 70만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액의 50%는 17만 1,255원으로 국민연금 70만원에서 기준액 51만 3,760원을 뺀 금액은 18만 6,240원입니다. 둘 중 적은 금액인 17만 1,255원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이 343만 명입니다. 이 중 70만 4천 명이 기초연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희소식이 있는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감액을 줄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을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후에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남편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 부인도 받을 수 있으면 각자 34만 2,510원씩 받아야 하지만 20%씩 감액돼서 각자 27만 4,008원씩 받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54만 8,016원입니다. 원래는 68만 5,020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13만 7,004원 손해입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수급자는 15%만 감액되며 각자 29만 1,133원씩 받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58만 2,266원입니다. 지금보다 3만 4,250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10%만 감액되며 각자 30만 8,259원씩 부부가 합쳐서 61만 6,518원입니다. 지금보다 6만 8,502원 더 받으십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서 적용해 주니까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자체 금액이 오릅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은 월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 34만 2,510원에서 5만 7,490원 올라가는 겁니다. 저소득 노인의 기준은 소득 하위 10%, 혼자 산다면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10만 원 이하이며 부부는 약 176만 원 이하입니다.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가 월 4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을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소득 하위 70% 전체가 월 40만 원씩 받게 될 겁니다. 월 40만 원으로 오르면 연계 감액도 달라져서 21년 이상 가입하신 분은 50% 감액이니까 월 20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금은 17만 1,255원 받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받으시니까 월 2만 8,745원 더 받으십니다. 연간 34만 4,940원, 10년이면 344만 9,400원, 20년이면 689만 8,800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66세 김순옥 씨는 국민연금 30년 가입하셨고 월 125만 원,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17만 1,255원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국민연금 28년 가입하셨고 월 115만 원에 기초연금 역시 17만 1,255원 받고 있는데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 240만 원, 기초연금 34만 2,510원, 총 274만 2,510원입니다. 지금 34만 2,510원 받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부부 감액이 10%로 줄어서 각자 18만 원씩 받을 수 있고 두 분 합쳐서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옥 씨는 국민연금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 절반밖에 못 받아서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니까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1년 이상 가입하신 분은 기초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2027년 15%, 2030년 10%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자체 금액도 2026년 저소득 노인 월 40만 원, 2027년 전체 대상자 월 40만 원으로 상향 논의 중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0일이시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신고서 정도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꼭 생일 달에 신청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노인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원이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월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에 최소 생활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30년 가입하시고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었다면 월 144만 원 받을 수 있지만 최소 생활비에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30년 가입을 했고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었다면 합쳐서 288만 원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짧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IRP 같은 추가 준비가 필요하며 월 소득의 10%에서 15% 정도는 노후 자금으로 따로 모으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이면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에 넣으시는 겁니다. 20년 동안 월 30만 원씩 넣는다면 원금만 7,200만 원의 수익률까지 더하면 1억 원 이상 모으실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20년 동안 나눴으면 월 41만 6천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예상 수령액 조회를 해보고 생각보다 적어서 걱정되셨던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분할연금이라고 하며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혼인 기간 이전과 이후 보험료는 해당 없고 오직 혼인 기간 동안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결혼하셔서 2020년에 이혼하셨다면 혼인 기간은 25년입니다. 이 25년 동안 배우자가 낸 보험료를 절반씩 나눕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월 평균 300만 원 소득으로 25년 가입했다면 그중 절반을 나눠 받으십니다. 배우자는 25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양쪽 모두 만 61세가 되어야 받으실 수 있고 이혼했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이혼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으시던 연금의 60%를 유족이 받습니다. 배우자가 월 150만 원 받으셨다면 유족연금은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연금 90만 원만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인 연금 100%에 유족연금의 30%를 합쳐서 받는 겁니다. 본인 연금이 월 8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의 30%는 27만 원에 합하면 107만 원입니다. 유족연금 90만 원만 받는 것보다 본인 연금 80만 원에 유족연금 30%인 27만 원을 합친 107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 107만 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 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의 30%는 27만 원입니다. 합치면 77만 원입니다. 유족연금 90만 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가지를 계산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월 100만 원 받으시면 건강보험료 약 3만 5천 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면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월 120만 원 받으시면 건강보험료 약 4만 2천 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면 약 4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월 150만 원 받으시면 건강보험료 약 5만 2,50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면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으며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크니까 이 정도는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얼마든 연금을 100% 다 받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일정 금액 넘으면 감액될 수 있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월 510만 원까지는 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이셔도 월 510만 원 미만으로 번다면 연금을 100% 다 받으시고 월 5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감액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에 살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해외에 거주하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해외 계좌로 받을 수 없고 국내 계좌로 받은 다음에 해외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국민연금공단과 협정이 돼 있어서 직접 송금도 가능하며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여 개국과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캐나다 아들 집에서 지내시는 분은 매달 25일에 한국 계좌로 들어오면 아들이 송금해 준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문제없이 잘 받고 계시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못 받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시면 그동안 내신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7년 가입하셨고 총 보험료가 1,500만 원이었다면 이자를 포함해서 약 1,800만 원 정도 일시금으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10년은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시금보다는 평생 매달 받는 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가입 기간이 7년이시고 나이가 55세라면 5년만 더 내시면 됩니다. 60세까지 5년 더 내시면 총 12년이 되고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중간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사업이 안 돼서 보험료를 못 내신 기간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지만 그 전후 기간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내셨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은 납부를 못했지만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내셨다면 총 가입 기간은 25년입니다. 중간에 못 낸 5년은 빠지지만 전후 기간은 다 인정됩니다. 추납제도도 있습니다.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내시면 그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추납은 신청 시점부터 과거 10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중에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오래 사실수록 많이 받으시고 일찍 돌아가시면 적게 받으십니다. 남은 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종연금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유종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받으시던 연금의 60%를 평생 받으십니다. 자녀는 일정 나이까지만 받으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종연금 받으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반환일 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신 보험료에서 받으신 연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받으신 연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반환일 시금은 없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시면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할 수 있고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제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꼭 메모하세요. 그래야 소중한 내 노후 자금 한 푼도 안 놓치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예상 수령액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중에도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끝나니까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으십니다. 본인 생일이 언제인지, 첫 지급일이 언제인지 핸드폰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생일 다음 달 25일이 첫 지급일입니다. 지금 당장 표시해 두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생일 3개월 전부터 우편물을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되기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주고 그 안내문에 신청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전단지와 섞여서 못 보시거나 실수로 버리시는 경우가 있으니 생일 3개월 전부터는 우편물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우편물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바로 읽어보세요. 거기 나온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소 변경 신고를 미리 하세요. 이사를 갔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안내문이 옛날 주소로 갑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주소 변경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새 주소로 변경해 줍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변경 가능하고 로그인하신 다음 개인정보 변경 메뉴에서 주소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사 가시면 바로 변경하세요. 미뤘다가 또 까먹습니다. 다섯 번째, 우편물만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편 배달 과정에서 분실될 수도 있고 주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2개월 전에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제가 곧 연금 받을 나이가 되는데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만 기다리다가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6번째,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신 분이나 입대하신 분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반영해 주지만 혹시 누락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1355번으로 전화해서 제가 출산 크레딧 대상인데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는 군복무 크레딧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늘어나니까 꼭 확인하세요. 7번째,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 6%씩 감액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연기 수령은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고 연 7.2%씩 가산됩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배우자 연금 유무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결정하시지 말고 가족과 함께 신중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본인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도 계산해 드립니다. 8번째, 기초연금 신청 잊지 마세요. 만 65세 되시면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될 수 있지만 그래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3월 10일이시면 2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꼭 생일 달에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기초연금 자동으로 안 나오니까 꼭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9번째, 다른 노후 준비도 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주택연금 등 여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5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이라도 개인연금에 넣으세요. 10년 동안 월 10만원씩 넣으시면 원금만 1200만원입니다. 10년 후에 받으시면 월 1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집 한 채 있으시면 그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집값 5억 원짜리 집이면 만 65세 기준으로 월 14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하세요. 친구분들, 이웃분들 중에 국민연금 받으실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계속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일하신 대가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제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총정리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그것도 꼭 보세요.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